안녕하세요, 사영입니다. 짜잔! 갤럭시 폴드 3 실물입니다. 지인이 갤럭시 얼리버드 투고 서비스에 당첨이 됐어요. 아이폰 12 프로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미 앱등이다 커밍아웃 했죠. 아이폰 3GS부터 아이폰 6 플러스까지 10년 넘게 아이폰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노트 8으로 제가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이폰이 좀 지겹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오빠께서 영면하시고 팀쿡 체제 애플로 전환이 되면서 실망을 했었어요. 아이폰 7도 그렇고 아이폰 8도 그렇고 애플다운 혁신이나 변화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노트 8으로 기변을 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애플 생태계에 너무 익숙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앱등이다 인정을 하고 살아가던 중에 갤럭시 Z 폴드 3를 만났는데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제가 진짜로 너무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원래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앱등이에게 갤럭시 Z 폴드 3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 알려드릴게요. Z 폴드 3 핵심이 뭐냐? 삼성에서 공개한 필름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일단 노트도 아닌데 펜이 등장했어요. 찍 줄을 긋더니 접힌 화면이 펼쳐지고 대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에 폰을 막 집어넣는 거야. 물을 다 뿜어내고 아무렇지 않게 딱 등장하는 Z 폴드 3. 그러니까 이거죠. 이 폴드 3에도 S펜을 넣었어. 힌지 부분 접히는 거 거슬림 없이 넓은 화면 다 만끽할 수 있어. 심지어 이거 방수까지 돼. Z 폴드 3를 처음 딱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낀 이유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기존의 갤럭시 모델들을 보면 약간 과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카메라 부분. 너무 막 이제 야, 내가 카메라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이폰 11 프로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보면 일단 이 카메라 섬이 바디 컬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카메라 섬 부위랑 제품이 눈에 띄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갤럭시 Z 폴드 3도 Z 폴드 2보다 더 세련돼졌어요. 카메라 섬 중에서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부위를 제거하고 봐도 여백이 그닥 많지 않아요. 완전 동일한 소재, 동일한 컬러거든요. 훨씬 깔끔하고 담백해진 느낌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거든요. 뭐 기아의 모하비 같은 대형 SUV 보면 전면에 크롬이 아주 두껍게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그거를 무광, 블랙 색상으로 싹 덮어버리면 엄청 멋져집니다. 세련된 톤다운 효과가 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폴드 2보다 사이즈는 약간 작아졌어요. 이 전면부 디스플레이는 6.2인치인데요. 전작인 폴드 2가 6.23인치였으니까 아주 약간 작아졌죠. 무게도 11g 낮아졌어요. 대신에 배터리 용량도 덩달아 전작 4500mAh에서 4400mAh로 낮아졌어요. 측면부에서 봤을 때 이 힌지 부분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접히게 됐어요. 물론 완전히 이렇게 밀착은 아닙니다. 그래도 폴드 2가 이렇게 접혔다면 폴드 3는 조금 더 이렇게 접히는? 측면부를 보면 삼성 레터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반대쪽을 보면 유심 트레이가 전작과는 달리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우측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충전은 C타입으로 이루어지고요. 왼쪽에 마이크 구멍이 있죠. 스피커부 같은 경우는 구멍이 전작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화면을 보잖아요. 동영상 볼 때 이게 이렇게 가로로 옆으로 뉘어서 보게 되면 스피커부가 손에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스피커부에 구멍이 조금 더 뚫려 있어서 이전보다 완전히 막힌 느낌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폴드 3의 소재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본체 외부는 강화 유리가 들어가고요. 프레임,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 아이폰 프로 보면 이미 이거 한번 떨어뜨렸다가 막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폴드 3는 프레임에 아머 알루미늄이 들어가고요. 힌지 커버에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일반 알루미늄보다 아머 알루미늄이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 우수해 보입니다. 이번 폴드 3는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3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팬텀 블랙 색상이 가장 단단한 내구성을 잘 느끼게 해주면서도 올 블랙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물로 보면 더 예쁩니다.
제가 만년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와 터치 감도 때문이에요. 근데 이 폴드 3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해보니까 원래 갤럭시가 이렇게 화질이 좋았나요? 7.6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선명하더라고요.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때 갤럭시 Z 폴드 3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터치 감도나 반응은 아이폰 12 프로가 좀 더 빠르죠. 그런데 부드러움만 놓고 보면 폴드 3가 우세하다고 느껴졌어요. 더 눈이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이번 폴드 3에 실제로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전작에는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만 그랬는데 이번엔 외부 디스플레이도 120Hz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아이폰 12 프로 디스플레이는 주사율이 60Hz예요. 폴드 3보다도 떨어집니다. 이건 진짜 인정해야겠네요. 아이폰 13에는 도입된다는 썰이 있는데 였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중요하죠. 폴드 2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 바깥에 찍는다고 했을 때 카메라 스펙은요, 제가 가진 아이폰 12 프로와 폴드 3가 동일합니다. 폴드 3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초광각, 광각, 망원이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좌측부터 광각, 초광각, 아래가 망원이에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어떤 게 화질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다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아이폰 12 프로에 대비해서 갤럭시 Z 폴드 3가 더 붉은 색감을 띠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폴드 3가 색감이 더 진하죠. 제 이름이 써진 글씨도 더 진하고요. 이거는 화질보다는 색감과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삼성파이신가요? 애플파이신가요? 전면 카메라에서는 스펙 차이가 나죠. 12 프로는 전면에도 1200만 화소가 들어가는데요. Z 폴드 3는 1000만 화소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들어가서 눈길을 끌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 합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이 카메라 홀을 디스플레이 아래로 숨겨버린 거예요. 이 전면에 카메라 노치나 펀치홀이 방해를 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하다가 그래, 이걸 아래로 숨겨버리자 한 것 같아요. 폴드 3의 UDC 모양을 보면 픽셀 간격이 넓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방충망이냐 모기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픽셀 밀도를 낮춰서 듬성듬성 배치해야 빛이 들어가고 사진 품질이 좀 좋아지게 되죠. 삼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까만 펀치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눈에 잘 안 띄기도 해서 저는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UDC를 주고 화질을 뺏어갔어요. 전면 카메라가 400만 화소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낮은 사양의 카메라 스펙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화질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셀카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자기 피부가 애초에 아니에요. 12 프로로 셀카를 찍으면요, 너무 사실적이야 이건. 보정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뽀샤시 기능이 적용되지만 난 화질 조금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폴드 3, 나는 뭐 뽀샤시고 나발이고 그냥 날것에 좋은 화질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12 프로가 우세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엔진이 중요하다면 이 스마트폰에서도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셋이 중요하죠.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됐어요. 폴드 3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갑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이거 솔직히 판단하기 쉽지 않죠. 긱벤치에서 한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스냅드래곤 888이 전작인 폴드2에 적용된 865 플러스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데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보다는 뒤처진다.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그래도 두 모델 다 가장 최신의 프리미엄 프로세서를 쓰고 있잖아요. 성능의 변화나 차이, 단기간 사용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스냅드래곤 888 요거 약간의 이슈는 있죠. 갤럭시 S21 기종에도 일부 이 칩셋이 탑재가 됐는데 발열 문제가 떠올랐어요. 과연 이 폴드 3에서 발열 문제를 얼마나 잡았을지, 요게 이번 폴드 3의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이 가운데 힌지 부분 접히는 부위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주 매끄러워졌고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약간 거슬린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특히 이 기기는 넓은 대화면이 강점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동영상 플레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 볼 때 빛에 따라서 화면이 나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진짜로 매끈해져야 궁극의 기술로 극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드 3는 실제로 방수 방진 IPX8 등급을 받았어요. 가장 뒤에 숫자가 높이 붙을수록 방수 능력이 좋은 거라서 접히는 헤드폰을
어떻게 방수방진이 되게 했지 싶더라고요. 이 힌지 부분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고? 다만 이 폴드3는 방진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IPX68 등급을 받았어요. 방수는 8등급인데 방진은 6등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수 성능은 이 두 제품 동일한데 방진 능력만큼은 아이폰 12 프로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건 확실히 아이폰 12 프로가 우세하네요. 자, 이렇게 정말 간만에 첫인상부터 굉장한 호감을 느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랑 비교해보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총평하자면 진짜 매력적이고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저는 이 폴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구 개발의 저력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믿긴 한데요. 타깃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폴드3에 S펜이 덩달아서 같이 나왔죠. 저도 노트를 써봐서 알지만 펜이 가진 매력이 굉장히 커요. 따로 수납할 공간은 없잖아. 따로 케이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이게 핸드폰 2개 겹쳐놓은 것처럼 무거운데 거기다 케이스까지 끼니까 더 무거워지고 더 뚠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펜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노트도 하고 싶고 메모도 하고 싶고 그러면 노트가 있을 거고요. 나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해. 전면 카메라 성능도 좋은 S20가 있을 거고요.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어. 그러면 아이폰의 미니 같은 작고 가벼운 모델이 있을 거고 나는 무조건 화면이 커야 돼. 왜냐면 나는 유튜브 봐야 되거든. 그렇다면 아이패드 미니 같은 또 작은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여기 하나에 들어있다라는 점은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다 약간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거죠. 폴드4, 폴드5 계속 이렇게 삼성이 발전시켜서 제품을 내놓는다면 조금 더 타깃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품을 내놓아야 좀 더 시장에서 경쟁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간 저는 재미나고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